자기 만족중과 그 후에 당신의 전립선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유익하지만 다른 일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방출중과 후에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6가지 중요한 변화와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의미하는 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신감과 적은 두려움, 그리고 더 나은 건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 만족과 전립선 건강에 관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대규모 연구가 이 주제를 탐구했으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남성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번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남성들은 덜 자주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를 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샘입니다. 그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클라이맥스 중에 생식세포를 운반하는 액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액체가 방출되지 않으면 독소, 오래된 호르몬, 대사 폐기물과 같은 것들이 내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염증은 과학자들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것입니다. 클라이맥스는 자연적인 청소 주기처럼 작용합니다. 그 액체를 방출할 때 전립선 내부에 남아있을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제 정기적인 클라이맥스를 전립선 관리에 유익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습관입니다. 제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74세 나이로 전립선암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가족력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조심스럽고 약간 불안해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제임스는 몇 가지 실용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클라이맥스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떤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더 넓은 건강 계획의 일환으로서였습니다. 그는 또한 브로콜리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몇 회 가벼운 운동, 즉 걷기와 부드러운 근력 훈련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의사에게 더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립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성이 한 달에 20번이라는 숫자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숫자는 인구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지침일 뿐, 엄격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겸증 식품인 잎채소와 생선을 섭취하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다이어트 지약.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남성에게는 특히 저테스토스테론, 만성질환을 관리하거나 이혼이나 상실 후 감정적 전환을 겪고 있는 경우 감정치유와 신체운동이 단순히 클라이맥스의 숫자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자기 만족만을 전립선 치료로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숫자를 맞추려는 압박감이 생기거나 더 나쁜 경우 PSA 혈액 검사와 같은 중요한 검진을 미루거나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치질에 비유해 보세요. 중요하지만 완벽한 미소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치과에 가고 올바르게 먹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가 전립선에도 적용됩니다. 정기적인 클라이막스가 전립선암 위험을 줄인다면 욕구가 없는 남성에게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 변화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입력해 주세요. 앞으로 5개의 장이 더 남아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들어본 적 없는 이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축적된 액체를 방출하는 것에 덜 알려진 이점 중 하나는 전립선이 내부에 고여있을 액체를 배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객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에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오래된 단백질, 남은 호르몬 및 대사 폐기물도 포함됩니다. 이 액체가 정기적으로 방출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약간 부풀어 올라 내부 압력을 생성하고 가벼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풀어 오름은 항상 통증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남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랫배, 둔한 압박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욕구 증가, 또는 뭔가 잘못된 느낌. 액체를 방출할 때 그 압력이 해소됩니다. 마치 방출 밸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것은 불편함이 줄어들고 수면이 개선되며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72살의 은퇴한 리처드는 몇 달 동안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의 모호한 통증과 잦은 야간 소변. 그는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했지만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간단하고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방출되지 않은 액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조언은 액체 방출을 재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로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가 아니라 단지 관리의 일환으로서 스트레칭이나 양치질과 같은 것입니다. 몇 주 이내에 리처드의 불편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야간 소변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직이나 택시 운전사와 같은 정적인 직업에 있는 남성들은 액체 축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전립선 부위를 압축하여 순환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밀한 욕구를 느끼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케겔과 같은 골반 바닥 운동, 매 시간 서서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액체가 흐르도록 하기. 동양의학의 일부 학파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라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신체의 핵심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노인 남성의 빈번한 액체 방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신 소모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보존이 장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출이 아니라 이것은 한 관점이 옳고 다른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관점 모두 신체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정보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조용히 말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 수면, 화장실 패턴을 통해 귀에 깊이 듣는다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숫자 2개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인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액체 방출이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와 힘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배우고 함께 해봅시다. 이 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 튼, 당신의 에너지, 힘, 기분, 그리고 전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성적 욕구, 그리고 정신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출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잠시 감소합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이 감소가 미미해서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자연적인 능력이 느려지며 이 감소는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나 70대의 일부 남성들은 클라이맥스 이후 약간 피곤하거나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흐릿해지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소는 일시적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4시간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특히 늦은 밤 성적 활동 이후에 더 무기력함을 느꼈다면 당신의 몸은 단지 회복할 시간과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라는 68, 세 남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 자기 만족을 하며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며 불균형한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의사와 그의 습관을 검토한 후 프랭크는 몇 가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일정을 조정하여 성적 활동을 하루 중 이른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가벼운 근력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가벼운 중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지방, IEP 치하에서 단백질을 포함하여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호르몬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다시 자신을 느꼈습니다. 기본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출 후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하세요. 만약 며칠 이상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처럼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의 더 강력한 형태로 당신의 전립선, 머리카락, 성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DHT는 정상적인 남성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DHT가 전립선 비대, 양성 전립선 비대증, 딸모, 심지어 배뇨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빈번한 방출이 더 균형 잡힌 DHT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증거는 여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며 남성들에게 자위를 호르몬 수치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방출은 호르몬 관리를 위한 유익한 부분일 수 있지만 마법의 스위치는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은 매일의 습관에서 오며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테스토스테론과 DHT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3가지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자세요. 깊은 수면은 호르몬 회복을 촉진합니다. 저항 훈련을 하세요. 가벼운 체중 운동을 주 2회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하게 먹으세요. 아연, 비타민 D,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연어, 계란 등이 호르몬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만약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낮다면 의사에게 호르몬 수치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호르몬은 변환합니다. 그것은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리듬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숫자 3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립선은 단순히 친밀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요도는 몸 밖으로 소변을 운반하는 관입니다. 따라서 전립선이 자연적인 노화, 염증 또는 단순히 체내에서 액체가 방출된 후 약간 부풀어 오르면 요도에 압력을 가해 소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로 알려진 전립선의 비암성 비대가
더 흔해지는 50세 이후의 남성들에게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액체 방출 후 일부 남성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고합니다. 긴급한 느낌, 약한 소변 흐름, 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느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일시적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단지 조정 중인 것입니다. 마치 일을 마친 근육이 이완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새아이의 아버지인 73살의 로버트는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날 후에요. 그는 조용히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습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 늦게 너무 많은 물을 마시고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방광을 완전히 비울 시간을 주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었습니다. 물 섭취를 하루 중 이른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다리를 약간 올려주는 베개를 사용하여 수면 자세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오후에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적게 마셔보세요.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와 차는 이뇨제로 작용하며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급하게 보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필요하다면 앉으세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도록 하세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가벼운 걷기조차도 골반의 혼잡을 줄이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골반 바닥 운동을 하세요. 이는 배뇨를 조절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상황이 갑자기 변하거나 증상이 수면이나 일상적인 편안함에 방해가 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체내에서 액체 방출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까요? 그 대답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편안함과 존엄성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요. 친밀한 활동이나 자기 자극 후에 배뇨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이 다시 통제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악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귀 기울이고 조정하고 질문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체내 액체 방출이 순환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남성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다른 남성들은 어지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순환입니다. 신체적 방출을 경험할 때, 특히 그것이 쾌감의 정점에 도달할 때 건강한 심혈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신체는 질산화물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는 동맥이 이완하도록 돕고 혈류를 개선하며 심지어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연적인 방출이 짧은 산책이나 부드러운 요가와 유사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처럼 작용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방출 후 더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진정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73살에 은퇴한 은행원 앨런은 혼자 서울에 살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앨런은 꽤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걷고 스스로 요리를 하며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체적 방출 후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늦은 밤에 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방출 후 일어나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그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원인은 그의 혈압이 신체적 방출 후 약간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혈관의 탄력성과 수분 상태의 나이와 관련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조정을 함께 했습니다. 앨런은 매일 물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빈속에 방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포함했습니다. 결과는 더 이상 어지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또는 장기 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을 앓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신체적 노력조차도 예상치 못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친밀한 활동 후에 심계항진, 호흡 곤란 또는 가슴 압박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장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미세할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과 친밀한 건강을 모두 지원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입니다. 하루에 20분 걷기. 걷는 동안 팔을 흔들어 보세요. 이는 부담 없이 혈류를 촉진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특히 하루의 첫 번째 절반에. 탈수는 혈압 강화를 악화시키고 방출 후 어지러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을 위해 먹으세요. 마늘, 아이피치 해소, 올리브유, 베리와 같은 음식은 더 나은 순환을 지원합니다. 증상을 기록하세요. 친밀한 활동 후에 어지러움이나 피로와 같은 패턴을 적어두고 다음 검진 시 의사에게 가져가세요. 잘 자세요. 당신의 심장과 호르몬은 깊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 중에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만약 당신의 밝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면 그게 단순한 노화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당신의 몸에 대해 정보가 풍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심장 건강과 친밀한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개선되면 다른 하나도 종종 함께 개선됩니다. 아직 함께 보고 배우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을 입력해 주세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에서는 6가지 전립선 관련 변화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몇 가지 인생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강하게 마무리합시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호르몬, 순환, 전립선. 하지만 이제는 똑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감정,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에게, 특히 60세 이후에는 개인적인 방출이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중에 당신의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자연적인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평온함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불안을 줄이고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명상이나 깊은 호흡과 같은 방식으로요. 실제로 일부 남성들은 이 부분을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일 때 더 나은 정신적 명료성,
향상된 자신감, 그리고 심지어 슬픔의 감정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분을 웰빙 루틴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면 개인적인 방출과 결합하여 신체와 마음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직후, 개 직후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4번 세며 들이쉬고 4번 멈추고 6번 천천히 내쉬세요. 이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5에서 10분 동안 스트레칭하거나 걷기 있는 에너지를 몸으로 이동시키고 순환을 지원합니다.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전후의 기분에 대한 한 줄의 기록도 기분, 스트레스 또는 욕구의 패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당신이 신체적 리듬뿐만 아니라 정서적 리듬에도 귀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문화에 특화된 점도 인정해 봅시다. 특히 한국 가정에서는 많은 노인 남성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해내라는 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종종 피합니다. 감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드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특히 이혼, 과부가 되거나 은퇴 후에 감정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필요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정, 접촉, 친밀감,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을 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한 걸음은 대화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남성 웰빙 그룹 또는 온라인 지원 포럼과 함께 보이고 듣고 이해받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개인적인 방출 후에 안도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성들은 비어있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보수적인 가정이나 종교적 배경에서 자란 남성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성이 금기시되거나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클라이맥스 후에 오는 슬픔은 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 해결되지 않은 슬픔, 사랑이나 의미에서의 단절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자신을 처벌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방출이 마음챙김 노화,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힘을 느끼는 방법이 될까요? 아니면 정서적 친밀감을 쌓고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기존의 관계를 깊게 하는데 더 집중해야 할까요? 어쩌면 둘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목표는 균형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존중받고 평화로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친밀함이나 정서적 건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었나요? 당신은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보나요? 시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반성을 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노화는 친밀함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종류의 시작입니다. 자기인식, 정서적 성숙,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개방성, 힘,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형제나 친구 혹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